바둑에 대해서 지금 매력에 제가 흠뻑 지금 싹 빠져들고 있고요. 이제 슬슬 한혜원 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한혜원 씨는 바둑을 언제 접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프로기사들 중에서는 바둑을 굉장히 늦게 시작한 축에 속하는데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딸만 둘이다 보니까 이제 바둑을 가르쳐서 나중에 조금 취미로 아버지하고 이렇게 명절에도 만나고 그러면 바둑을 두자. 둬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바둑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바둑 교실을 보내셨는데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10대인데 조은현 구단 스승을 꺾고. 맞아,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네, 타이틀을 따면서 정말 바둑 붐이 확 일어났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보낼까 말까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제 친구가 태권도와 바둑을 다니고 있어요. 친한 친구 2명이.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태권도는 안 보내주시고 바둑을 보내주셔서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요. 예. 네, 그래서 바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프로기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버지께서 이제 취미로 명절에 두자 이제 비슷하게 돼서 뒀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으셨는데 그 꿈은 오히려 조금 퇴색이 돼버린. 그럼 완전히 뭐 아버지를 꺾은 건 금세 꺾었겠네요. 그렇진 않았고요.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프로가 되는 데는 아버지 역할이 정말 크셨던 것 같아요. 약간 약도 올리시고. 아버지가. 네, 정말 펑펑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지는 게 싫어서. 아버지께 지는 게 싫어서.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바둑 학원에 가면 그 당시에 바둑 부문이 이렇지만 여학생들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네, 그래서 똑같이 떠들어도 남학생들만 혼나고 좀 똑같이 잘해도 여학생들 더 칭찬해 주시고 요 칭찬에 제가 이제 춤을 추게 된 거죠. 칭찬받는 재미에. 네, 칭찬받는 재미에. 그리고 또 이제 바둑을 여학생이 이제 조금 나중에 실력이 늘었을 때는 여학생이 바둑을 이렇게 잘 두네? 한 판 두자 하시면서 또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어찌 보면 이제 돈을 좀 모으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재테크까지 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복합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돈에 관심을 갖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요. 이제 조금씩 그런 용돈들 모아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고. 제가 하지는 않았고 정말 좀 모으는 게 재밌었어요. 또 모으는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부모님이요? 네, 이제 집을 처음 사시게 될 때 저의 그 뭐 얼마나 보탬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뭐 몇십만 원이 근데 어떻게 되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좀 큰 돈이 모였는데요. 그땐 또 이율도 높았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금리가 높았죠. 네, 금방금방 그게 불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모님께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 큰 도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큰 도움이 됐다고 표현을 해주신 게 자식한테는 만 원을 받아도 도움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의 경우는 내 돈, 세뱃돈 이런 거 부모님이 다 가져가서 나는 진짜 억울했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더 잘 모아야지. 그리고 나 문제집 사는 거 그런 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안 풀 건데 어차피 안 풀 거니까 제발 사주지 마시라고. 네, 현실적이었구나. 네, 부모님의 돈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둑을 언제부터 배웠냐는 질문에 지금 부모님 집 사시는데 보태드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편집에 정말 문제가 많네요.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재테크의 달인이 되기까지 그 역사를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왜냐면 뭐든지 원인이 있거든요. 어떤 일에도.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바둑 얘기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하셨고요. 네, 4학년 때. 4학년 때. 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늦은 거다. 네, 출발은 늦었지만 이제 이해도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학원에 정말 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송태곤 구단이라고. 좋은 라이벌이었겠네요. 네. 예. 근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유치원생인데 느는 속도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수원에서 바둑을 배웠는데 굉장히 거의 순위를 다투는 빨리 느는 축에 속했는데 그 친구가 유치원생인데 그 속도로 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퇴색이 돼버리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천재였냐면 일본에 있는 조치훈 구단이 내 제자로 받고 싶다. 조치훈 구단이? 유치원생인데.
네, 그렇게 예, 애타게 일본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던 그런 친구거든요. 실제 이제 세계대회 준우승까지 하고 해설자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은 기원을 다녔군요. 네, 같은 바둑교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늘고 저는 사실은 프로가 될 생각이 없었고 그 친구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그 당시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워낙 빨리 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종의 스파링 상대처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취미 삼아 바둑을 계속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둑 유학을 서울로 떠났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둑 유치원에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2학년 때 네, 떠났고 일본은 가지 않고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에 남아서 계속 이제 취미 삼아 이제 부모님께서도 뭐 성적만 떨어지지 않으면 바둑 좋아하는데 계속 해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국으로 보면은 여자 중에서 한 16강 정도의 실력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거네요. 당시에 여자 프로 기사는 1년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될 가능성도 높지만 또 이것에 올인을 했을 때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눈이 굉장히 좁았네. 네. 바둑을 그만두려고 나간 바둑대회, 마지막 바둑대회구나 하고 나갔더니 마음을 비워서 그랬는지 제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마음을 비워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교훈을 얻으면서 그쵸. 말 없이 이제 부모님과 저 모두 다 그만두기로 하고 나갔는데 1년만 더 해보자. 그러면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 한 명 들어가는 관문을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이듬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17살 봄에 예, 제 생일이 지난 며칠 후에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네요. 네,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저는 4월이 그렇게 푸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이게 되게 만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프로기사가 되고 딱 나와서 거리를 보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푸르른 거예요. 4월도 이렇게 푸르렀었구나. 그게 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네. 그때 만약에 실현을 당했어 봐요. 5월이 잿빛으로 굉장히 잿빛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저는 신경을 그냥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뭐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나요? 바둑을 두시면서? 프로가 되기 전에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어차피 대학 입시를 통해서 3년 정도를 거의 대부분 이제 굉장히 하기 싫어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일찍 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 일찍 한번 겪으니까 혹시 프로가 못 되더라도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시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내 스스로에게 진짜 잘못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네,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둑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한혜원 씨가 얘기를 해서 더 매력이 있는 것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 놔뒀을 리가 없죠. 우리 김학도 씨가 네. 한혜원 씨의 사랑을 차지하셨는데 두 분이 방송에서 만났어요? 네, 제가 이제 바둑 방송을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예, 같이 MC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바둑만 공부를 했었지, 이제 방송 초짜고, 이제 그 당시 남편이, 이제 신인으로 그래도 굉장히 이름을 알렸을 그쵸.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남편한테 미안하게도 제가 그때까지도 TV를 거의 안 봤었어요. 몰랐구나,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마음의 수련을 할 때 이제 승부사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 실제 그때는 둘 다 전혀 아무런 감정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 약간 또 선입견이 있었어가지고 남자 연예인은 다 바람둥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선입견을 하나 더 보태서 남편이 그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그런 코너를 짜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저한테 이제 이런 멘트들을 자꾸 하는 거죠. 하늘엔 별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엔 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내 마음엔 너밖에 없는 거지? 이런 멘트를 하니까 얼마나 느끼합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확확 생겨가지고요. 아니 정말 이 아저씨 왜 이러시나. 그걸 이제 코너로 하려고 한혜원 씨한테 이제 그렇죠. 해보는 거죠. 반응이 어떤가 이제 해보는 거죠, 자꾸. 예,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젓가락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얼굴 이쁜 게 죄가 된다면 넌 무기징역이야 뭐 이런 거 예, 했었나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익숙하네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네요. 볼 때마다 하나씩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학도 씨 입장에서 사실 두 분이 띠동갑이잖아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어떻게 좀 대시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인도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접근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하는 말이 정말 그냥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과분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시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시험을 했어야 되는데 저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셋 낳고 잘 사는 사람이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